자식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은 부모에게 늘 마음속에서만 맴도는 말입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건 부모로서 무언가를 잘못해왔다는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말을 평생 삼킨 채 살아갑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지은 표정 하나,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온 짧고 건조한 대답이 마음에 오래 남아도 그것을 상처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세월 탓, 세대 차이, 요즘 애들 방식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처음 상처를 받았던 순간도 사실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아빠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요즘은 다 이렇게 해. 악의 없이 툭 던진 말이었고 자식은 아마 그 말을 하고 돌아서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그날 하루가 이상하게 길어지고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젓가락이 자꾸만 느려지고 밤에 불을 끄고 누워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예민해졌나 보다 하며 다시 마음을 접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크느라 그런가 보다. 바빠서 그렇겠지 하며 웃어 넘겼고 서운함이 생겨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고 하루하루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면서부터 그런 순간들이 예전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가 바뀔수록 반복되면서부터 마음 한쪽이 조금씩 달아가기 시작하고 달아간 자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안부를 물어도 괜찮아,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는 말만 돌아오고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이미 자식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부모는 처음으로 조용히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아이의 삶에서 중심이 아니구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요. 명절에 모였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자식들이 도착하면 괜히 더 바빠지는 게 기쁘기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앉아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라는 말을 들으며 부엌에서 밀려나 소파 한쪽에 앉아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말이 배려라는 걸, 고생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이제는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방해가 될까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이제 역할이 끝난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자식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괜히 끼어들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될까봐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여러 번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날은 자식에게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아이를 잠깐 봐달라는 부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순간적으로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에 서운함을 애써 눌러 담고 선뜻 대답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는 내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한 건 아니었구나 하고요. 정작 부모가 몸이 아프다고 말하거나 병원에 다녀왔다고 조심스럽게 꺼내면 돌아오는 말은 어디가 많이 아픈 건 아니지?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는 짧은 대답뿐이고 그 통화는 그렇게 서둘러 끝나버립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괜찮다고 아직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괜히 이런 이야기로. 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먼저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결국 혼잣말처럼 그래,
바쁘지라는 말을 되뇌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상처는 그렇게 누가 봐도 상처라고 말해줄 만큼 큰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쌓여갑니다. 생일날 하루가 다 지나도록 걸려오지 않은 전화 한 통, 아프다고 했을 때 돌아온 형식적인 문자 하나, 손주 이야기만 한참 하고, 정작 부모의 하루는 묻지 않는 대화 속에서 부모는 점점 대화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그 밀려난 자리에 말하지 못한 감정들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자식이 이 말을 듣고 상처받지는 않을지, 괜히 마음의 짐을 얹어주는 건 아닐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될 일이라고 부모란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건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평생 혼자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라는 걸요. 친구에게 털어놓기에는 괜히 자식 흉을 보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망설여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혹시나 자식 이야기로 다툼이 생길까봐 꺼내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상처는 흐려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건 돈이나 집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무심히 지나간 그날의 장면들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힘들어서 그렇겠지, 나 때와는 다르니까 저 아이도 저 나름의 무게를 지고 살겠지 하며 또다시 마음을 접고 그렇게 이해와 체념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 있고 부모는 더 늙어 있고 자식과의 거리는 예전처럼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부모들이 이 말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았다고, 사실은 많이 외로웠다고, 한 번쯤은 아무 일 없는 전화가, 이유 없는 안부가 그렇게도 필요했다고. 그리고 이 라디오를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고 말하지 못했을 뿐.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때 그 말, 그 표정, 그 순간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